안녕하세요. 한국사 학습 유튜브 쉬워요 한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무엇을 학습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다는 점과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 즉 비파형 동검과 농경무늬 청동기, 반달돌칼,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군장의 큰 무덤인 고인돌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철기 문화까지 수용하여 발전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자 이를 빌미로 중국의 한이 침략하여 고조선이 멸망하였던 사실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3강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철기가 도입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대략적으로 기원전 4세기경입니다. 당시의 중국은 전국시대의 혼란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 살던 이주민 집단이 철기를 가지고 고조선 지역으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만조선이 있을 때 이미 만주에서는 부여가, 한반도 남부에서는 국가가 등장하면서 철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등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철기를 받아들이면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석기농기구는 철제농기구로 바뀌어 농업 생산력이 더욱 발달하게 되겠죠. 무기도 또한 철기로 만들어져서 정복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회 조직과 계급이 더욱 분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림 자료를 볼까요? 왼쪽은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되면 독자적으로 변형시킨 오른쪽의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검 형태의 변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철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여러 나라들의 특징과 풍습을 지도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다음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한 부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여는 만주 한복판의 숭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철기가 보급된 이후 농경과 목축이 더욱 발달하였고, 일찍부터 한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왕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여는 왕이 있으나 각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 즉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저마다 사출도라 불린 지역을 각각 다스렸기 때문에 부여는 중앙 집권국가는 아니었고 연맹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는 매년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합니다. 부여에서는 왕이 죽으면 1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을 함께 죽여서 묻는 순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일책 12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도둑질 한 자를 물건값의 12배로 갚게 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순장, 일책 12법이란 아주 특이한 풍속과 법률이 있었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 부여의 바로 아래쪽에 있네요.
이 국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몽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는데 이복 형제의 미움을 받아 부여에서 내려와 졸본 지역의 토착민 세력과 합쳐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에는 제가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형벌 등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오늘날 국무회의나 국회라고 볼 수 있네요. 고구려는 부여와 같이 제천행사를 열었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혼인할 때는 신랑이 일정 기간 신부의 집에 머무르는 혼인 풍속이 있습니다. 이를 서옥제 혹은 대릴사이자라 부릅니다. 고구려는 평야지대가 거의 없어 물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군사력을 길러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나라 옥조와 동해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정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하면 제가회의, 동맹, 서옥제 등의 내용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옥저를 보겠습니다. 옥저는 보시다시피 한문평야와 동해안이 펼쳐진 곳에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농사가 잘 되고 해산물이 풍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저는 정치적 성장이 늦어 왕이 없어 업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각자 자신의 엄낭만 다스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되어 간접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나라의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 제입니다. 고구려의 대릴사회제와는 대조적이네요. 즉 신부가 될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서 데려다가 키운 다음 신부 집에 예물을 주고 정식으로 혼인하는 풍습이 민며느리 제입니다. 아래에 있는 가족 공동무덤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시신을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나무관, 즉 목각 안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가족 공동무덤인 셈이죠. 옥저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특히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은 꼭 기억하세요. 이제 동해를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 국가의 정치 형태는 거의 옥저와 마찬가지네요. 왕이 없고 군장이 저마다 다스린다는 점과 나중에 힘이 없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복속된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부여 고구려에서 볼 수 있는 제천행사가 보입니다. 동해는 제천행사를 무천이라고 부르네요. 중요한 점은 동해의 풍속입니다. 이 나라는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 족예혼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책화라는 풍습이 있네요. 책화란 다른 엄락의 산이나 하천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금기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제재를 가했답니다. 특히 동해의 풍습에서 잘 나오는 부분은 책화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사만을 보겠습니다.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을 일컫습니다. 그중 마한이 가장 세력이 큰 나라입니다. 진안과 변안은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어 중국과 일본에까지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만은 농경이 발달하여 농사가 시작되는 5월과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각각 제천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군은 제사장으로서 제천행사를 주관하여 정치적 지배자와는 별도의 통치구역, 즉 소도를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은 신성한 구역이라 죄인이라도 이곳에 도망하면 잡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만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기시대에 나타나 활동했던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골라서 확인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옳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왼쪽에는 각 국가의 풍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국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책화입니다. 이 풍습 기억나십니까? 책화는 부족마다 경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함부로 나무의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풍습입니다. 만약 나무의 구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지요. 책화의 풍습을 지닌 나라는 동해입니다. 다음은 민며느리제입니다. 이 결혼 풍습 기억하십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미리 남자 집에서 데려다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여자 집에 예물을 주고 정식으로 혼인을 맺는 풍습입니다. 이 결혼 풍습을 지닌 나라는 옥저입니다. 다음입니다. 서옥저는 어떤 나라의 풍습입니까? 대릴사이제라고 합니다. 혼인한 뒤 남자가 일정 기간을 신부의 집에서 머무르는 혼인 풍습입니다. 예, 바로 고구려입니다. 옥저와는 다른 결혼 풍습을 지닌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남은 사출도입니다. 사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고가 등이 다스렸던 독자적인 영역입니다. 사출도와 관련 있는 국가는 부여입니다. 사출도를 다스렸던 이들도 정치에 참여하여 전형적인 연맹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는 다루었습니다. 사만이 빠졌네요. 사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천행사가 5월, 10월에 열렸고 청군이 소도를 다스려 제천행사를 주관하였다는 것. 변한 진화는 질 좋은 철이 생산되어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수출하였다는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초기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부여는 사출도, 연명왕국, 순장, 일책 12법을, 고구려는 제가해의, 대릴사이제, 옥저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을, 동해는 족외혼과 책화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강 삼국의 성립을 주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정과 초기의 발전 모습을 알아보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삼국의 항쟁을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학습이니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 뵙길 바라며 안녕.